자, 오늘 금요일 재무고민상담소에서는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금사빠 팀의 김수용, 윤성혁 전문가 두 분이 속 시원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자,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1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아들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지 2주 만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뼈를 다치고 왔습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수술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요. 네, 이거 먼저 아기가 이제 괜찮은지 먼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건 보험은 싸게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게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1년 동안 보장이 안 된다는 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왜요?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면책 기간이 없거든요. 없는데 아마 이제 질문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뭐 다리뼈를 다쳤다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예로는 부담보, 예전에 다리 다친 상태에서 가입을 해서 부담보가 잡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보장을 못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1년 동안 못 받으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있는 건 암이나 이런 항목들만 있는 거죠.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는 상해 수술 면책 기간이 없거든요. 아마도 질병과 관련한 보험이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상해 보험도 면책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술비라든가 뭐 이런 보험들, 다친 데에 보장받는 보험들은 면책 기간이 없다. 맞습니다. 아하, 그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골절 같고요.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마이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아. 네, 좋습니다. 자, 0905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치아 치료를 할 게 많아서 치아보험에 가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가 많이 안 좋아서 치과에 한 번 갈 때 돈이 엄청 깨지거든요. 치아보험 가입을 할까요? 말까요? 요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를 시술하실 거면은 치아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뭐 브릿지나 떼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그러니까 브릿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뭐 할 때 3대 4대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 대신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팁은 2년이 지나야지 100%가 되니까 네. 이빨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빨이 아니죠. 치아가 안 좋을 때 죄송합니다. 이가 안 좋을 때 그 2년 전에 미리 가입해 놓고 한 2년 후에 이제 100% 나올 때 임플란트를 몇 대 정도 시술을 한 다음에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도 또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치아보험 가입한 지 2년 후에 보장이 100% 되고 1년도 어떤 회사는 1년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 회사들은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구나. 그런 게 또 있네요.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임플란트, 그래 그럼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가입을 하자. 그런 다음에도 또 유의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만약 예를 들어서 한쪽에 4개를 심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갔을 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청구하는 건 발치 기준으로 하거든요. 발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월 5일 날 임플란트 보험을 가입했다면 5월 5일 전에 5월 4일 전에 세대를 만약 발치를 하고 5월 6일 날 세대를 발치를 했다면 6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이제 다시 1년에 세대 유효한 청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일 기준으로 세대를 발치를 하고 근데 가입일 이후에 또 세대를 발치하면 6대까지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한 거죠. 또 다른 조언 해주실 거 있나요? 치아보험에 있어서. 가끔 이제 요즘은 가꼼? 세대 이제 기준이 없이 무제한으로 임플란트를 또 보장해주는 치아보험도 있긴 있습니다. 개수 네네, 개수 제한 없지. 없는 치아보험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안받고 싶다 하신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지난번에 펫보험 이야기를 했더니 738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난번 펫보험 말씀 주시고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턱관절이 어긋나게 태어나서 사료를 잘 못 씹어요.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해서 안 그래도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펫보험에 대해 알아보니까
보니까 선천적인 질병에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될까요? 된다면 가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요. 네, 이 부분은 아쉽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펫보험에서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태아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네. 출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질환이 선천성 질환이 발견됐다. 그럼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보험 가입 전에 아팠다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다만 좀 위안 아닌 위안을 드리자면 이 모든 판단과 결과는 결국 수의사분이 내려주는 그 진단서에 담겨지게 됩니다. 즉 향후 시행 예정인 턱관절에 대한 수술이 선천적인 턱관절 어긋남하고 무관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지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대해서는 펫보험 가입 후에 1개월 동안이 면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입하고 1개월 뒤에 치료를 받으시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매주 느끼는 겁니다만 두 분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어떤 주제의 질문을 드려도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네요. 브라보. 감사합니다. 칭찬해주면 항상 답이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 주제는 보험 증권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입니다. 위험한 단어.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 안에 오늘 알려드릴 이 단어, 이런 글자들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바로 상담 신청해 보시길 권할게요. 과연 어떤 단어일지 방송 잘 듣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 증권 안에 써 있으면 위험한 단어, 저도 궁금합니다. 이 말들이 써 있다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보험에 가입 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 미리 알아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네. 우리가 이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적혀 있는 보험 증권은 한 번도 안 볼 때가 많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은 이 기회에 한번 꼭 보험 증권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하실 게 보험 증권과 약관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수백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나 CD로 만들어진 계약 조항이 담긴 걸 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요한 건 바로 보험 증권이죠. 보험 증권이 보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고요. 개개인별로 가입한 보장 내용, 기간,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통 서너 페이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죠. 오늘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난 보험 계약 후에 증권을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증권을 요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5102님께서 가입한 다음에요, 보험 용어가 어려워서 아예 덮어놓고 있다. 요즘은 가끔씩 꺼내서 정독하고 있어요. 아우, 그래도 어렵긴 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0160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 약관이 아니라 보험 증권을 펼쳐놓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요 말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보험 증권에 적혀 있다면 위험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적혀 있다면 뭔가 보장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의 보장을 받기 어렵거나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부터 억울한 마음이 막 들죠. 네, 속상해요.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단어는 이 중대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CI 보험에 이런 말이 좀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냥 암, 그냥 뇌졸중으로 진단받으면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보험들은 앞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식이어증 이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CI 보험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동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어느 정도를 중대하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암에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급성 심근경색 걸리면 다 중대하죠. 저희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함 말고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뭔가 더 중대해야만 보험금을 준다 이거잖아요. 네. 흔히 중대한 질병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암도 중대한 질병이고 뇌졸중도 중대한 질병이고요. 급성 심근경색도 포함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가장 보험금을 받을 때 분쟁이 많은 게 중대한 뇌졸중이거든요. 네. 그럼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좀 어렵긴 한데 실제 약관 주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 출혈, 내뇌 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뇌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분도 읽으면서 더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고요.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낌은 그렇죠. 보험금 받기 어렵겠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친절하게 더 적혀 있는데요. 더 있어요. 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 증상, 즉 내가 많이 아파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일상생활 기본 동작 재해 상태 25% 이건데요. 이 25% 장애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으면서 계속적인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또는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로 판정을 받아도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25%를 내가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m를 혼자 못 걸어가고 젓가락질을 못하고 대소변 뒤처리를 못하는 증세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CI 보험에서 아까 말하는 이게 잠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구적인 25% 장애라면은 이 모든 증세가 나타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보장하는데 평생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고 절대 호전되지 않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어줘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해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회사의 의무죠. 어제 보험이라는 건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쌍무계약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부터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는 사실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됐어 하고 뒤돌아서시지 말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증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보험에 가입 중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보다 오늘 약관의 일부를 또 읽어주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훨씬 더 경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체크할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기 그리고 중증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폐질환이라고 하면 그냥 폐질환이면 다 받는 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를 보는 FEV1 검사, 즉 일종의 폐활량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인 상태를 함께 보여야 달성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이것도. 네. 그리고 요즘에 치매보험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치매라는 말 앞에 중증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치매 임상평가 척도인 CDR 척도 3점 이상이 돼야지 중증 치매로 되는 거거든요. 흔히 이렇게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는 이런 경증 상태로는 중증 치매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무조건 보장받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앞에 말기, 중증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찝찝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보험 증권을 평소에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절대 남 얘기가 아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증권안에 적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둬야 하는 단어들은 바로 중대한, 그리고 말기, 중증입니다. 예, 물론 이러한 말이 적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보장의 수준과 범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의 보험 증권에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참에 우리 증권을 좀 꺼내 보자고요. 그리고 찬찬히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나는 아니야. 아유, 난 그럴 리 없어. 나 기억나는데? 하시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미리미리 확인 한번 해보시고 괜찮구나. 안심하면서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중대한, 말기, 중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보장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분들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사연 사례인가요? 네, 오늘 사연은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디. 만약 이미 보험은 가입했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오던 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단 연락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진짜 화나죠.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낸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또 보장이 사라지잖아요. 새로 가입을 하자면 또 그 사이에 또 보장 못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너무 아깝고 화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험을 잘못 가입했을 때 그냥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손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럼요. 오늘 사연의 청취자님도 지금까지는 보험을 잘 몰랐는데 저희 방송을 듣다 보니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증권을 보셨대요. 우등생이네요. 네.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려고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하셨거든요. 오늘 청취자님은 보험료를 혼자 이미 54만 원을 혼자 내고 계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뇌혈관 보장이나 허혈성 보장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또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금방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렇죠. 네. 이 상태로 하나둘 보험을 더 가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나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해야 보험료와 보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었죠. 두 마리 토끼만 들렸어요. 보험료하고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을 무조건 해약하거나 억지로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장을 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를 해야 하는 걱정도 없을 수 있고 또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물론 완전하게 잘못 가입한 보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보험들은 줄이거나 빼는 걸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유지를 해왔고 대체로 보장이 좋은데 한두 가지 소소한 단점이 있다면 보험을 아예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보장을 빼버리는 거죠.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줄여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네. 보장에는 우선순위가 좀 있죠. 그래서 의료 실비에 가입한 분들이 많지 않았던 아주 옛날에야 입원비, 수술비를 다 챙겨서 가입해야 최고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의료실비 보험으로 웬만한 보장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 싶을 때는 이 입원 일당이나 갱신형 보장들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런 뒤에 기존 보험에서 부족한 내용만 보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슬림하게 하면서 보장을 튼튼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청취자님의 지금 보험 현황을 좀 보면 지금 종합보험 2건에 21만 원, 종신보험 2건에서 23만 원, 건강보험 7만 원, 운전자 보험은 3만 원. 이렇게 혼자 내는 보험료 치고 너무 많은 54만 원이 되는 돈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 상태로 부족한 보험을 또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중복되는 보장이나 필요 없는 특약을 뺐고요. 네. 적립보험료도 최소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료 54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보험이 조정되고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원하셨던 뇌혈관 허혈성 진단 보장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건 채우고 그런데도 보험료는 54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만 정리를 한 후에 필요한 보장을 새롭게 채워도 보험료는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팁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어떤 보장을 빼고 줄여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네. 보험은 한번 빼거나 줄이고 나면 취소할게요. 아니면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 시에 좋은 보장도 있고요. 중복 가입해봤자 별 소득이 없는 보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존에 가입 중인 보험들 중에 어떤 게 중복이 되는지 빼야 할 불필요한 보장은 뭔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험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해약만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될 보장과 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은 보장,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 윤성혁 전문가가 A라는 게 답이었다. 하지만 김수영 전문가의 가정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녀의 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A가 아니라 B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미자님께서 혹시 비갱신 간병인 보험을 든다면 4만 1천 얼마의 금액 적당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분이 한 50대 초중반? 50대 한 4만 원 초반의 보험료라면 그리고 담보들이 다 제대로 들어갔다면 적정한 보험료로 예상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간병인 보험 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요.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는 싸죠. 그러면 50대 초중반이다. 간병인 보험 4만 1천 얼마 정도면은 빠지면 안 되는 특약 같은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간병인 일당 특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걸 놓치시는데 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는데 요양병원 있을 때도 한 3만 원 정도 많게는 4만 원까지 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180이면 요양병원 오래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은 작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쏠쏠한 특약이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입원 특약도 간병 특약도 넣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난 아무리 보험증권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험증권의 중대한, 말기, 중증이라는 말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조정 한번 해보세요. 네. 둘째, 잘못 가입한 것 같은 보험 무조건 해지가 답은 아니죠. 해지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재무고민 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